안녕하세요.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을 위한 핵심 용어 150선 핵심 요약집 1편입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필수 용어 150개를 공종별로 엄선하여 구성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작업 중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암기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1장 계약 및 공사관리 120. 첫 번째, 턴키 계약.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기획, 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책임 소재가 일원화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하나 입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BOT 공법.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발주자에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BOTO 공법.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VE.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다섯 번째, LCC.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BIM. 건축물의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3차원 가상 공간의 정보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일곱 번째, CM.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덟 번째, 파트너링 방식.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력 방식입니다. 열 번째, 프레임워크 계약. 장기적인 단가 계약으로 향후 발생할 개별 공사를 신속하게 발주하기 위한 기본 합의 방식입니다. 11번째, 링건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건설 관리 기법입니다. 12번째, 잭팟 현상.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로 인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3번째, 대안 입찰. 발주자가 제시한 원안 설계보다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찰입니다. 14번째, 내역 입찰제.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15번째, 부적합 보고서. 시공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품질 부적합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16번째,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7번째, 클레임. 계약 당사자 간의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법적,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18번째, 중재. 분쟁 발생 시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9번째, 위험관리. 프로젝트의 불확실한 위험 요소를 식별, 분석, 평가하여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활동입니다. 20번째, 스마트 건설 기술. 드론,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제2장 가설 및 토공사 21-45. 21번째, 벤치마크. 건축물 시공 시 노피의 기준이 되는 인조점으로 변형이 없는 곳에 최소 2곳 이상 설치합니다. 22번째, 엔치. 무게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30cm 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입니다. 23번째, 휴식각. 흙을 쌓아 올릴 때 자중으로 인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안정된 비탈면의 경사각입니다. 24번째, 히빙 현상. 연약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외부의 흙 자중으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25번째, 보일링 현상.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위차로 인해 지하수와 모래가 굴착 저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26번째, 파이핑 현상. 흙막이 벽의 부실한 부위나 집안 균열을 통해 물과 토사가 침투하여 물기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27번째, 퀵샌드 현상. 상향의 침투압에 의해 사질토의 유효 응력이 0이 되어 집안이 액체처럼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28번째, 흙막이 계측 관리. 굴착 공사 중 지방과 구조물의 변형, 변이를 측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29번째 어스 앵커 공법. 흙막이 벽 빼면 집안에 앵커를 정착시켜 인장력으로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30번째 스트럭 공법. 굴착 공간 내에 버팀대를 설치하여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합을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31번째 탑다운 공법.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으로 도심지 공사 및 공기 단축에 유리합니다. 32번째 슬러리월 공법. 안정액을 이용하여 집안을 굴착한 후 철근망을 치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지하 연속벽 공법입니다. 33번째 CIP 공법. 보고로 집안을 굴착한 후 자갈을 채우고 몰타를 주입하여 현장 말뚝을 형성하는 주열식 흙막이 공법입니다. 34번째 SCMW 공법. 집안을 굴착하면서 시멘트 밀크와 흙을 혼합하여 토사 시멘트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35번째 웰포인트 공법. 사질 집안에서 파이프 끝에 진공 펌프를 연결하여 지하수를 강제로 집수 및 배수하는 강제배수 공법입니다. 36번째 디벨 공법.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 개수가 큰 집안에서 깊은 우물을 파서 수중 펌프로 배수하는 공법입니다. 37번째 전기융해 배수 공법. 점성토 집안에 직류 전기를 통전시켜 강극수를 음극으로 이동시켜 배수하는 공법입니다. 38번째 샌드 드레인 공법. 연약 점토 집안에 모래 기둥을 설치하여 배수 길이를 단축시키고 안미를 촉진하는 공법입니다. 39번째 패커 공법. 집안 주입 공법에서 주입제의 역류를 막고 지정된 구간에 확실하게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밀폐장치 공법입니다. 40번째 서차지 공법. 연약 집안 위에 계획 하중 이상의 성토 하중을 미리 가하여 잔여 치마를 줄이는 공법입니다. 41번째 동다짐 공법. 무거운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발생되는 충격파로 집안을 다지는 무지주 공법입니다. 42번째 생석회 공법. 연약 점토 집안에 생석회 말뚝을 설치하여 수분 흡수와 발열 반응으로 집안을 탈수 및 강도를 높이는 공법입니다. 43번째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진동체를 사질 집안에 관입하고 물을 분사하면서 자갈 등을 투입하여 집안을 진동 다짐하는 공법입니다. 44번째 액상화 현상. 사질 집안이 지진이나 진동에 의해 유효 응력이 상실되어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45번째 지하 수위 관측정. 집안 굴착 시 지하 수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측 장비입니다. 제3자 기초공사 46-60. 46번째 불역 및 부상 방지 대책. 지하 수위에 의한 부력으로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구 어스 앵커나 락 앵커를 설치하는 대책입니다. 47번째 메인 말뚝 공법.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집안을 오거로 굴착한 후 기성 말뚝을 삽입하는 공법입니다. 48번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집안에 구멍을 뚫고 철근망을 넣은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에서 제작하는 말뚝입니다. 49번째 베노토 공법. 올 케이싱 굴착기를 사용하여 케이싱 파이프를 흔들어 넣으며 굴착하는 현장 타설 말뚝 공법입니다. 50번째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 드릴 비트로 굴착하면서 굴착 토사를 피트 내부의 물과 함께 역순환하여 배출하는 공법입니다. 51번째 정적 제하 시험. 말뚝 머리에 실제 하중을 직접 가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52번째 동적 제하 시험. 파동 방정식 이론을 적용하여 말뚝 타격 시 발생하는 파형을 분석하여 지지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53번째 슬라임 처리. 현장 타설 말뚝 굴착 밑바닥에 쌓인 침전물인 슬라임을 제거하여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는 작업입니다. 54번째 말뚝의 음의 마찰력. 연약 집안이 침하하면서 말뚝 표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하향의 마찰력입니다. 55번째 매트 기초. 건물 전체 하중을 받기 위해 바닥 전체에 두꺼운 콘크리트판을 형성하는 기초 형식입니다. 56번째 피해 조건 시험. 연약 집안에 관입하여 관입 저항력과 간극 수압을 동시에 측정하는 원위치 시험입니다. 57번째 평판 제하 시험. 기초 집안에 제하판을 놓고 하중을 가하여
집안의 허용 지지력과 치마량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58번째, 케이싱 드라이브 공법. 케이싱을 집안에 전구간 압입하면서 내부 토사를 굴착하는 현장 타설 말뚝 공법입니다. 59번째, 커플러 이음. 말뚝이나 철근을 나사선 또는 압착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이음 방식입니다. 60번째, 인테그리티 시험. 말뚝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탄성파를 이용하여 말뚝의 균열이나 단면 변화를 조사하는 비파괴 시험입니다. 제4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61-95. 61번째,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 반죽에 사용된 물과 시멘트의 중량 비율로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62번째, 슬럼프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와 시공성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시험입니다. 63번째,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 내에 포함된 공기량을 측정하여 동결융의 저항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64번째, 린 콘크리트. 시멘트 함량이 적은 버린 콘크리트 등으로 먹매김이나 밑바닥 정지 작업용으로 사용됩니다. 65번째, 레미콘 현장 수용 검사.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납품서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66번째, 염화물 함유량 규정. 콘크리트 내 염소 이온 농도를 제한하여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기준입니다. 67번째, 콘크리트 서펌프카. 콘크리트를 압송 파이프를 통해 고층이나 원거리 타설 위치까지 전달하는 장비입니다. 68번째, 블리딩 현상. 콘크리트 타설 후 비중 차이로 인해 물과 미세 입자가 위로 떠오르는 수분 분리 현상입니다. 69번째, 레이턴스. 블리딩 수분이 증발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 남는 미세한 불순물 막으로 부착력을 저해합니다. 70번째, 콜드 조인트.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가 응결되기 시작한 후 후속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발생하는 불연속 시공 이음입니다. 71번째, 알카리 골재 반응. 시멘트의 알카리 성분과 골재의 반응성 실리카가 반응하여 팽창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72번째, 중성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알카리성을 상실시키고 철근 부식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73번째, 슈미트 해머 시험. 콘크리트 표면의 반등 높이를 측정하여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비파괴 시험입니다. 74번째, 초음파 탐상 시험. 콘크리트 내부로 초음파를 투과시켜 속도 변화를 통해 내부 균열과 결함을 탐지하는 시험입니다. 75번째, PSC 구조. 콘크리트에 미리 인장 응력을 도입하여 인장 약점을 보완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76번째, 크리프 현상. 콘크리트에 지속적인 하중이 작용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77번째, 서머 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타설하는 콘크리트로 급격한 수분 증발과 균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78번째, 한중 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일 때 타설하는 콘크리트로 초기동의 방지를 위해 가열과 보온 양생이 필수적입니다. 79번째, 매스 콘크리트. 단면 크기가 커서 수화열에 의한 온도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80번째, 수중 콘크리트. 물속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로 시멘트의 유실과 재료 분리를 막기 위해 트레미관을 사용합니다. 81번째, 자가 다짐 콘크리트. 진동 다짐 작업 없이 스스로의 자중으로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는 고유동성 콘크리트입니다. 82번째, 쇼크리트.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굴착면이나 벽면에 콘크리트를 뿜어붙이는 시공 방법입니다. 83번째, 거푸집 측압. 콘크리트 타설 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널판에 가하는 수평 압력입니다. 84번째, 갱폼. 주로 아파트 외벽에 사용되는 대형 거푸집으로 양중기와 함께 통합 이동 및 타설되는 시스템입니다. 85번째, 알폼.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정밀도가 높고 전용 횟수가 많은 시스템 거푸집입니다. 86번째, 슬립폼.
유압잭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슬라이딩 거푸집입니다. 87번째 PC공법.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공법입니다. 88번째 철근 피복 두께.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면까지의 최소 거리로 내화성과 철근 방청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89번째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을 다른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전달하기 위한 연결 구간입니다. 90번째 PSC 정착구. PSC 구조에서 긴장제에 더해진 인장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고 고정하는 부품입니다. 91번째 PSC 그라우팅. 덕트 내부의 PSC 긴장제 부식을 막고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위해 시멘트 풀을 주입하는 작업입니다. 92번째 서포트랙. 슬래브나 보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중 지지용 가설 지주입니다. 93번째 수화열 저감 대책.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수화열로 인한 균열을 줄이기 위해 프리쿨링이나 파이프 쿨링을 사용하는 대책입니다. 94번째 콘크리트 블리딩 채널. 콘크리트 내부의 잉여 수분이 상승하면서 형성하는 미세한 물길 채널입니다. 95번째 플라이애시 혼화제. 화력발전소 부산물로 콘크리트에 혼합하면 워커빌리티가 향상되고 수화열이 저감됩니다. 이상으로 건축시공기술사 핵심 용어 150선 1편을 마치겠습니다. 반복해서 청취하시고 시험 전까지 확실하게 개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